그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납부했던 연금보험. 그런데 연금 수령 방식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이 수령 시기가 다가올수록 적립된 연금을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크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 김은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연금 수령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유리한 연금 수령 방식에 대해서 잘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쌤, 그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그래서 노후 생활비 준비에 더 유리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이 수령 방식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연금보험의 연금 수령 방식이 왜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지 국민연금하고 한번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했다라고 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 될까요? 성격상 무조건 연금으로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확정적으로 받을까요? 평생 받을까요? 평생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게 장점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사실 선택할 게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요. 무조건 평생 받습니다. 딱 하나 선택할 게 있다면 연금 수령 시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금 수령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연금형입니다. 편하게 생각하면 이자만 받는 예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내가 납입해서부터 연금이 시작될 때까지 돈을 굴려서 커졌을 거잖아요. 운용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연금 지급 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연금 지급 재원을 원금으로 놓고 이자만 고객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제 뭐가 남겠습니까? 그 재원이 그렇죠. 그대로. 연금 지급 재원이 그대로 남죠. 이자는 내가 받고 연금 지급 재원 요게 상속이 되는 이런 플랜입니다. 그 재원 자체가 적어버리면 뭐 받는 이자도 뭐 소소해서 사실 뭐 생활에 큰 도움은 안 되고 용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 뭐 요 정도 세대만 해도 이율이 뭐 10%, 15%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큰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 좀 한계죠. 이것만 가지고 내가 살 거다. 나는 원금 안 건드리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발생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넘어가는 상속연금 재원에 대해서 세금이 붙어요.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되니까 그 부분도 또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을 깨지 않고 이자만 받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금액이 너무 작아진다는 단점. 넘어갈 때 상속세가 발생한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분들에게는 추천.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좀 정확하게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확정연금형입니다. 확정연금형은 기간을 정해놓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 시점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내가 다 쓰고 가리라.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기간은 확정됐고 금액이 확정됐으면 좋겠는데 이 시장 금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에 따라서 연금액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요새는 그 세형 만기라 그래서 뭐 이렇게 몇 세까지 주세요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20년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5년 받고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5년의 연금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확정된 거니까 상속해 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상속인에게 그대로 다시 지급이 됩니다. 그거 역시도 세금은 발생. 그렇죠. 하나요? 근데 세율은 똑같은데 그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정기금 평가라고 해서 조금 디스카운트, 할인을 해서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조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연금형은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확정된 기간에 나눠준다라는 측면에서 좀 속 편한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간을 뭐 짧게 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좀 길게 하는 게 유리한가요? 일종의 금액의 차이가 나나요?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기간이 짧아지면 연금액은 늘어나겠죠. 만약에 금리가 좀 높은 상황이라면 길게 하면
계산되는 금리가 좀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그러네요. 있겠죠. 예. 근데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생활비에 도움을 받을 것인가 요거에 네. 포커스를 맞춰서 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종신연금형입니다. 뭐 요새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네. 야, 재수 없으면 100살 살아.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장수는 모두의 꿈인데 네. 왜 재수 없으면이라는 단어가 붙냐면 왜냐면, 아무래도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겠죠. 맞습니다. 이런 100세 시대, 장수 시대에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종신연금형이라서 관심이 갑니다. 종신연금형은 확정연금형처럼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나눠주냐?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눠준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0세에 선택을 했는데 안타깝게 65세에 사망했다. 네. 근데 분명히 계약은 평생이라고 했으니까 5년 받고 못 받아도 할 말은 없잖아요. 네. 하지만 억울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증 지급 기간이란 게 다 설정이 돼 있어요. 내가 10년 보증으로 할게요. 20년 보증으로 할게요. 아니면 뭐 90세 보증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보증 지급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연금액은 늘어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대신 보증 지급 기간을 길게 하면 내 마음은 편하지만 예, 액수가. 연금액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증 지급 기간 안에 사망하면은 상속인에게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네. 평생 준다고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한 85세를 살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65세 연금을 신청해요. 예. 그러면 20년 확정연금형으로 받는 것과 예. 종신연금으로 받는 것하고 받는 금액이 똑같다면 뭐가 유리하겠어요? 받는 금액 종신으로. 종신연금이 유리하겠죠. 예. 그런데 종신연금형이 받는 금액이 현저하게 낮다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남녀 모두 100세 이상으로 설정을 해서 종신연금액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100세 이상 살 자신이 없다면. 확률적으로 네. 좀 적다면 종신연금 가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확정연금을 좀 더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야. 앞으로 의료기술이 어떻게 발전될지 몰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960년에 평균 수명이 60세였어요. 예, 예. 2022년에 83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세 충분히 넘길 수 있어.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신연금형이 더 좋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종신연금형을 과연 내가 선택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그 내 기대 수명하고 네.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모든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공시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시실에 가면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이라든지 예. 사업 방법서 이런 것들이 게시가 돼 있어요. 그 문서들이. 아무리 30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이라도 네. 그럼 그걸 열어보시면 이 보험 상품은 어떤 확정연금형이 준비돼 있고 어떤 선택권이 있고 종신연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의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유리한 연금 수령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퇴쌤, 네. 그러면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들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속연금형을 고민하신다면 내가 맡기는 금액이 좀 적다면 내가 매월 또는 매년 받는 금액이 너무 적진 않을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금액이 좀 크다면 뭘 걱정해야 된다고요? 상속세. 네. 요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상속연금형이 너무 적다면 확정연금형으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확정연금형은 기간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리의 영향도 좀 덜 받을 수 있고요. 예. 내가 받는 금액이 기간이 확정되기 때문에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종신연금형은 평생 받지만 도대체 내가 얼만큼까지 살 수 있을까? 요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평균 수명보다는 기대여명을 확인해 봐라 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는 개별적으로 모두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서 그 상품별 선택의 폭이 얼만큼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 방식,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 종신연금형 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 오늘은 연금 수령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노후 준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알기 쉽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꼭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